이랑 진도 체크하려고 잠깐 같이 보자라고 했던 거고. 자, 또 한번 복습해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장 구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까 양이나 내용이 좀 깊이가 있었어.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다는 거지.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조금 더 편하게 정리는 좀 해봅시다. 우선은 오늘 기본 문장 중에 2번, 3번 문장 연습할 거예요. 우리 노트 봐도 좋아. 그래. 자, 우리 2번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죠? 2번 문장? 상태를 나타내는, 즉 설명하는 문장이라 그랬죠? 설명하는 문장,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하겠죠? 어떤 동사 쓴다고요? 맞아요. 비벌브를 써요.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am, or, is. am, or, is. 이렇게 있죠.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랬을 때 문장은 am, or, is가 들어가는 문장 여기 끝에를 뭐라고 부르죠? 주어, 동사, 얘는 뭐죠? 보어. subject, 주어. verb, 동사. 그 중에 어떤 동사? 비동사.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 이름이 보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보어의 뜻이 뭐죠? 보충 설명. 누구를? 주어를. 주어를. 맞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어. 우리 용어 한번 다시 써볼까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S, B, C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S가 뭐고 B가 뭐고 C는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습 한번 합니다. 요거 한번 더 써요. 알겠죠? 뭐랑 뭐냐면 품사와 성분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를 일단 이해해야 여기서 S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품사는 뭘 나눠 놓은 거죠? 품사는 뭘 나눠 놓은 거죠? 품사는 복습한 거 맞아요. 단어의 종류를 나눠 놓은 거라고 했죠. 품사란 단어의 종류를 나눠 놓은 거예요. 품사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뭐라고? 이름을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건 다 명사예요. 어렵나요? 약자도 그것도 써놓을게요. 영어로는 뭐죠? nouns. 명사는 nouns. 선생님이 요거 용어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래머 책으로 공부하든 뭔가 설명을 볼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어를 좀 익혀보자. 자, 명사 대신에 쓰는 말 뭐죠?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 대명사는 뭐죠? 뭐 대신에? 명사 대신. 그러니까 대자가 명사를 대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에이, 브라자스. 명사를 대신했다. pronouns. 그리고 그 노트의 가운데 줄 있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쭉 쓰세요. 알겠죠?
노트의 가운데 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쭉 이어 쓰셔도 돼요. 넓게 넓게. 편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요. 동사가 있었죠? 동사는 뭘 나타내는 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뭐죠? verbs.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 뭐 있었죠? 형용사. 형용사는 adjectives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이 add가 무슨 뜻이라고?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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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어? add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출발하는 말이라 그랬잖아. adjectives. add 뜻 뭐죠?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add는 더해준다. 자, 부사. 부사는 add verbs인데 보면 어렵더라도 여긴 조금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은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에 이런 말들로 설명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마저 해봅니다. add가 무슨 뜻이라고? 더하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누군가에게 덧셈을 더해준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응? 그 다음 adverbs. 여기 봐봐. 더하다인데 verbs에 더한대요. 그럼 얘는 누구를 더해주는? 누구를? 그치. 동사를 꾸며주는 말. 우린 이걸 부사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전치사 있다 그랬죠. 전치사는 뭐라고요? 우리말에는 없는 말. preposition. 이렇게 있다 그랬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성분이란 게 있다 그랬어요. 성분은 뭐였죠? 그러니까. 성분에는 뭐 필수도 있고 보조도 있대는데 아니요? 성분이 뭐냐고요? 성분이 무엇이냐고요? 뜻덩어리.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어. 그 다음 서술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렇게 있어요. 약자만 알려드릴게요. 주어는 subject, s. subject, s. 서술어는 predicate이라 그래서 P를 쓰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죠. 어차피 서술어에 들어갈 품사가 누구야? 서술어에 들어갈 품사가 이 중에 누굴까? 통사지. 그래서 원래 서술어를 쓸 때는 P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냥 편하게 P 대신에 뭘 쓴다? 동사 V를 쓴다. 그리고 보어는 뭐죠? 보충 설명하는 말 C, 목적어는 O, 수식어는 모디. 그랬을 때 여기까지 4개는 문장을 만들 때 꼭 있어야 되는 키워드고 수식어는 있으면 문장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없어도 문장은 만들 수 있는 수식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근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기 전에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 이거 처음 들어봤다 손. 하진이 괜찮아? 서술어는 예를 들어서 서술어와 동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I want to go home. 자, 일단 뜻 먼저 알아보자. 무슨 말이죠?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이제 품사 나눠보자. 얘는 뭘까요? 아니죠. pronoun이죠. 대명사죠, 대명사. 품사 나눠보자고 했잖아요. want는 뭐죠? 동사죠. 아, 어려워요? 이걸로 나눠보자고, 이걸로, 위에 걸로. 아, 어려워요, 혹시? 다시 한번 해볼까? I는 품사 중에 뭐죠? 대명사죠? I는 그래서 pronoun이에요. want는 동사고요. to는 뭐죠? 전치사 preposition이고요. go는 뭐죠? 동사고 home은 명사이면서도 부사 역할을 해요. 사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이거 설명을 다 하자면 좀 그렇고 얘는 뭐 명사이면서 부사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알아만 두세요.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동사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죠. 동사가 몇 개 있다고요, 현재? 2개. 2개 있죠. 근데 이 want하고 go는 둘 중에 누가 서술어일까요? 문장에는 참고로 서술어는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이 뭐지? 무슨 뜻이지? 집에 가기 또는 집에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서술어는 want예요. 이해됐을까? 네. 여기가 서술어예요.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나는 원해 이것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서술어다가 되고 집에 가는 것 이것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해됐을까요? 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법의 수준이라던가 배워야 될 것이 이렇게 문장을 막 분석하는 문법을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 표정 봤어요. 저 아저씨가 뭐라는겨?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런 걸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랑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할 때쯤에 서술어와 동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그때 가면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서술어라고 표현 안 하고 편하게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할 때 SVC라고 썼을 때 적어도 S가 뭔지, V가 뭔지, C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용어를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요거 위에는 부담되나요?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치.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했던 행동은 want예요, go예요.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원한다야, 간다야. 원한다. 원한다지. 원하는 게 뭔데? 집에 가는 것.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만큼이 다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도 어렵잖아. 우리가 이런 거는 그래 뭐 다음 또는 그 다음 단계 정도까지 가서 이런 걸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요걸 좀 알아보자고.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누구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쵸? 목적어는 뭐에 따라서? 바로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책을 읽고, 밥을 먹고, 게임을 하고,
또 뭐 해볼까? 목욕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해됐을까? 뭐, 영어를 공부하고, 응?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복습했고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요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문법 공부하고 시작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품사와 성분을 좀 알고 가면 문법책에 써져 있는 설명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건 오늘 숙제로 조금 더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요만큼은, 요만큼. 사진 찍어놔. 그럼요. 사진 찍어도 돼요, 핸드폰으로. 이 설명이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이 또 따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하진아, 찍어볼까? 핸드폰 있어? 없어? 괜찮아? 이거 쓸 수 있겠어? 뭐 사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하진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건 연습이 좀 계속 필요한 거야. 한 번에 끝나지 않아. 복습하면서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복습하고자 하는 문장은 문법책 유닛 2 비버브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영어는 이제 순서식이고 한글은 이제 조립식. 그쵸. 우리말은 조립하는 조립식 언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조립해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조립해주는 말? 조립해주는 말? 조사라 그랬죠. 조립해주는 거. 그쵸? 한국어에는 은느니가 을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얘를 붙여서 어디에 놔두든 뜻이 안 바뀌어요. 영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알아봤어요. 볼게요. 비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I am a student. I am happy. 딱 두 문장. 또는 You are a teacher. She is beautiful. am or is로 만든 문장입니다. 알겠죠? 네. am or is는 어떤 동사라고요? 동사. 비동사고 뭘 나타낸다? 상태. 설명. 그러니까 요 맨 앞자리에 는, 나는, 너는, 그 여자는 이렇게 되죠. 네. 비동사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상태. 상태이다. 어떤 상태일까요? 학생인 상태이다. 상태이다. 행복한 상태이다. 선생님인 상태이다. 예쁜. 상태이다. 근데 이 말을 진짜 문장에서 넣어서 말을 하면 어때요? 좀 어색하죠? 네. 나는 학생인 상태이다. 좀 어색하니까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네. 나는 지금 행복한 상태이다. 어색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즉, 여기 뒤따라오는 이 말들은 뭐 하는 말들이냐면 주어를 뭐 해주는 말? 이제 설명. 설명해주는데 어떻게 설명해줘?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이 자리에 오는 말들을 뭐라고 불러?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어의 뜻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서 얘를 설명해주는 말들을 보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요 화면이 자꾸 괜찮아요. 괜찮네요. negatives 뭐죠? 아니다 라는 말을 만들 땐 비동사는 어디에 낫이 들어가죠? 비동사 뒤에 어느 자리?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not 들어가면 negatives가 되죠. 자, negatives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표현법. 우리가 short form을 만들 수 있어요. 줄여서. 그래서 short form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건 affirmatives 줄이는 것도 함께 연습해 볼게요. 줄이기 표현. 자, 비동사 짧게 줄여서 표현하기. short form.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보자. I am not. 이 세 단어를 short form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I'm not. I'm not.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You are not.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몰라서 지금 다시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복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You are not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You're not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또 You aren't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일 때 사라지는 말이 어디 있죠? 여기 두 개는 사라질 수 있네요. 줄여서 apostrophe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postrophe. 모양이 엎어져 있잖아. 엎어져 있잖아. apostrophe.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upper인데 어렵잖아. 엎어져 있잖아. apostroph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he 또는 he 또는 is은 어떻게 줄일까요? is not. 이건 어떻게 줄일 수 있죠? she's not 할 수도 있고 또 she isn't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he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됐을까? 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표현해도 어떻게 줄여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그쵸? 네. 이건 are not, is not 줄이는 방법인데 이 중에 어때? am not은 줄여져요? 아니요. 이건 안 줄여지죠. 그래서 I'm not 요거까지만 가능합니다. 네거티브 표현 다 알고 있던 거죠? 네.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 단원, 3단원이 뭐였냐면 present simple이었어요. 이번엔 tens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tense가 뭐라 그랬죠? 시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가? 시간적으로 어떤 상황? 그래서 지금인지 과거인지 뭔지
이 시간에 따른 표현인데 그 tense 중에 첫 번째 tense, present simpl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는 봤습니다. 그쵸? 네. 한번 보자. 우리가 3단원이 present simple tense.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 현재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 현재 시제. 어느 시간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 I play 뭐 할까요? Game, a video game.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2쪽. 그러니까 책 있으면 12쪽이고, 거긴데 이제 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we go to school. 그 다음 있는 표현들, 예문 몇 개만 책에서 가져올게요. 음. 뭐가 있을까? 예문 좀 좋은 거 좀 찾아볼게요. 그냥 만들게요. 자, 요 정도 만들어 봤어요. 예문을. 뜻은 다 알고 있나요? 무슨 뜻이죠? 나는 비디오 게임을 우리는 몰라. 나는 테니스를 친다. 새는 날개가 있다.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연습이냐면 텐스, 어느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동사들을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동사 형태잖아요. 어떤 시점의 이야기인가요? 어느 시점의 이야기라고 했죠? 자, I play a video game.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하는 말일까요? 맞아요? 또는 we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이건 지금 우리가 학교에 가고 있는 와중에 걷고 있을 때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또는 그 여자는 테니스 쳐요.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 치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맞을까요? 또는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없던 날개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는 말일까요? 그럼 언제일까요? 그렇지. 단순 현재 시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마 2번 문장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일 거예요. 우리말로도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학교 다녀요. 그러면 학교를 가긴 가죠. 어? 네. 근데 이게 학교를 지금 갈 때 하는 말일까? 아니요. 언제 말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렇지. 그래서 단순 현재를 표현하는 건 어떤 텐스냐? 외우세요. 루틴. 이거 했었지, 우리. 네. 쓰세요. 루틴이 뭐죠?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뭐 습관 같은 것도 해당되고, 법칙을 설명할 때도 단순 현재를 씁니다. 언제 쓰는지를 알아보자고. 요거 예문 안 써도 돼요. 예문은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네. 선생님이 예를 드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안 써도 돼요. 대신 오늘 숙제는 예문 만들어 오기가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적으로 반복하는 일,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걸 표현하는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present simple,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동사 형태잖아요. 이게 어떤 일에 쓴다고? 반복하는 일, 습관적인 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표현할 때 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 play a video game. 나는 비디오 게임 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정보,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은 끝났죠? 네.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단 말은 이게 다 키워드죠. 응? 그럼 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모디가 붙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키워드는 끝났으니까 모디 월즈에 넣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뭘 넣는다 그랬지? 시간. 그렇지. 또? 장소. 장소 또? 이유. 이유 또? 방법. 우와, 정답. 자, 이런 말들을 더 덧붙여서 이 문장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I play a video game. 그러면 이 뒤에 어떤 말을 좀 더 붙여보면 내용이? 몇 분 동안? 그래! 몇 분 동안 또는 얼마나 자주. 집에서. 예를 들어서 every night. 매일 밤 게임해요. 매일 밤. 이건 나의 뭐에 대한 이야기죠? 루틴, 습관에 대한 이야기죠. 자, we got to school. 그 다음 넣을 수 있는 정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건데 정확하게는 to school은 못이에요. 여기까지. 사실은 문장은 여기서 끝납니다. We go. 그럼 어디 갔는지 이제 장소를 말했죠? 네. 네. 그러면 언제 가는지 8시에. every morning 해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또는 at 8 o'clock. 요즘에는 8시에 학교 가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때? 8시쯤이면 여러분들은 학교 가는 시간인가요? 일어나는 시간인가요? 거의 자는 시간인가요? 거의 가는 시간 걸렸어. 선생님 딸이 8시면 자고 있어요. 에? 그리고 8시 한 15분 정도에 겨우 일어나서 얼굴에 물 좀 하고 학교 막 뛰어가요. 저희 누나도. 그거는 너는 좀 더 일찍 나가? 네. 어, 7시에 일어나요. 넌 진짜? 그런데 더 이상하게 학교는 왜 늦게 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늦게 가지? 몇 시에 일어나? 7시 50분이요. 7시 50분. 와. 20분은 돼야지.
그래서 8시 20분에 나가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를 가는데 뭐 매일 아침에 간다 또는 뭐 아침 8시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 말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그거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야. 어? 나 아침에 학교 가요. 라는 말은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일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씁니다. 이해됐어요? 네. She plays tennis.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테니스를 치는 거야. 지금 치고 있어? 아니요. 아니, 그 여자애는 뭐 이렇게 테니스 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뭘 할 수 있을까? On On Saturday. 아이고. On Saturday가 맞아요? 아니면 Saturday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Saturday랑 Saturdays의 차이는 뭐죠? 그냥 토요일인데 Saturdays 하면 뭐가 되죠? 토요일마다. 정답, 토요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그 여자의 뭐에 대한 이야기죠? 습관이죠. 반복되는 루틴이죠. 토요일 날마다 테니스를 친다라는 정보죠. 네. 하기 때문에 이건 토요일 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새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게 생긴 건가요? 갑자기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죠. 원래 있었어요. 이건 마치 뭐랑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쵸? 어느 시점에 말할 수 있다고요? 언제나 아무 때나 변하지 않는 일들. 태양이 뜹니다. 그럼 지금 태양이 뜨고 있을 때, 야, 태양이 뜹니다. 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 하지만 그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라는 말은 지금 내가 동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까요. 그런 표현을 할 때 모두 뭐다? present simple을 쓴다. 가장 기본 형태의 동사를 쓸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일, 습관적인 일, 변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표현할 때 present simple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됐을까? 네. 자, 예문은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서 예문은 만들어 오셔야 돼요. 오늘 숙제예요. 알겠죠? 10개? 10개 정도 써보세요. 굳이 그리고 아이로만 만들지 마봐. 엄마의 습관도 관찰해보고 아빠의 습관을 관찰해보고 내 형제 자매들의 습관도 관찰해보고 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어요? 요즘 선생님 딸이 자꾸 나한테 거북이 2마리만 사달래. 거북이 키우고 싶다. 육지 거북이. 왜 어디서 꽂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 중이야. 귀여워요, 되게. 아, 그래? 처음부터 거북이 키워봤어? 키워본 건 아닌데 음. 제 사촌 동생 집에 있어요. 아, 그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거북이. 아무튼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의 습관 같은 걸 한번 찾아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 또는 변하지 않는 일들 뭐가 있어? 닭은 알을 낳아요. 잠자는 거? 닭은 알을 낳아요. 암탉, 수탉 이름 나눠 부를 줄 알아요? 키웠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수탉이 어떻게 쓰지? 우리말로 수탉 이렇게 쓰지. 그치? 남자 닭. 영어로는 뭐죠? 암탉. 치킨. 암탉 치킨. 오, 치킨 너무 맛있어. 치킨 너무 맛있어요. ham.
A hen lays a leg 또는 lays legs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때요? 지금 닭이 알을 낳고 있을 때 하는 말일까? 닭은 알을 낳습니다. 아무 때. 아무 때나. 닭은 알을 낳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예 안 낳는 닭도 있대요. 그 스타 같냐? 그래. 자기 맘이겠지. 아무튼.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S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정리하고 갈게요. S룰. 언제 하죠? 주어 S죠, S.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살짝 얘기했는데 third person singular면 이게 뭐라 했지? 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3인칭 단수 많이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세 번째 사람이란 뜻이잖아. 네. 세 번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보세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 third. 여러분도 이거 first, second, third 스펠링 다 알죠? 뭐 이거 모르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볼게요. 자, first 무슨 뜻? 1번 첫 번째. second는 2번 또는 두 번째. third는 3번 세 번째. 이걸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first 여기 st로 끝나죠. 네. 그러니까 1번 first를 이렇게 좀 줄여서 표현해요. 2번 second는 nd로 끝나죠. 숫자 2를 쓰고 nd를 쓰면 이게 second라고 읽는 거예요. second.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third는 뒤에 3자 뒤에 rd 이렇게 붙여서 3번이란 뜻이 돼요. 어허. 네. 그 다음에 아 참나 이거 표는 그리는 게 좋겠어요. 싱귤러가 있고 플루럴이 있어요. 이 표는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third person이라고 돼 있긴 한데 person 사람 저 말 빼고 그냥 표현할게요. 뭐냐? 이제 person 우리가 에이씨 참 선을 못 그려. 삐뚤에 선생님 배처럼 볼록 튀어나왔어. 아무튼 한번 봅시다. 자, first person singular.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사람은 뭐냐? I예요. 근데 싱귤러가 싱글 이게 무슨 뜻? 싱귤러는 한 개, 플루럴은 두 개 이상인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혼자 있는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에요. First person singular. 어렵나요? 아니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1번 사람은 I고요. 그러면 second은 누굴까요? Second person. 당연히
you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I, you를 제외한 모든 게 3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표정이 없는데 우울해 보이네요. 웃자. 아하.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아하.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자기 자신은 I.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you겠죠? 그래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문장을 만들면 말하는 당사자가 1번, 듣는 사람이 2번. 됐어요? 그리고 I, you를 제외한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또는 동물 어떻게 그리냐? 동물? 이건 뭐지? 자, I와 U를 뺀 모든 게 다 third예요. 이해됐죠? 네. 근데 third person의 싱귤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he, she, it 또는 하나 있는 것. 그러면 first person plural 봐봐. 나, 너지. 그러면 first person인데 plural은 누굴까? 우리겠지. 네. second person의 plural이면 너, he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게 we, you. 그러면 플루럴 중에 third person plural이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they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들. 이해됐을까?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안녕. 아니에요. 그 중에 바로 이것들이 주어가 될 때, third person singular가 어디로 들어갈 때? 주어가 될 때. 주어가 third person singular라면 뭐가 돼요? 삼인칭 단수의 법칙. S룰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시제는 present simple을 표현하는데 주어가 자, third person singular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 너, 아님, 한 명 또는 한 개일 때. pronoun 중에는 뭐가 있어요? pronoun 중에는 she, he, it과 같은 경우에 뭐가 붙어요? 뭐에? 동사의 끝에 뭘 붙인다? s가 붙는다. 에 대한 룰을 알아볼게요. 알겠죠? 네. 이 룰을 알아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네. 이건 알잖아요. 네. 아, 우리가 present simple 표현할 때 주어가 나, 너 아니고 한 명. 우리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
third person singular. 읽어볼게요. Third person singular. 뜻은 뭐죠? 나도 아닌 한 명. 시인. 이런 경우에 동사 뒤에 뭘 붙여줘? s가 붙어. 이유는 없어. 왜 s를 붙이는지 이유는 없어.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쓰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는 거지. 배우는 입장이니까. 알겠죠? 나눠서 한번 공부해 봅니다. 1번 알아야 될 거. 당연히 s 붙는 거 빼고요. 뭔가 룰이 이상한 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룰에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 s만 붙지 않고 뭔가 달라지는 느낌, 이런 걸 좀 알아볼게요. 네. 알겠죠? 먼저 알아야 될 게 do, go, have. 요 세 단어는 외우세요. does, goes, have는 뭐가 되죠? has. 이거는 그냥 s가 붙지 않아서 불규칙이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고? 불규칙. 1번은 이렇게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네. 그쵸? 네. 그 다음 2번 우리 이거 연습했는데요. 무슨 소리? 새는 소리. 새는 소리. 끝이 새는 소리인 거 뭐가 있죠? 새는 소리 어떻게 끝이 s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ch나 sh로 끝나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새는 소리. 이렇게 새는 소리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요? es를 붙입니다. 그 다음 3번 끝이 자음 y로 끝나는 말은 어떻게 바뀌더라? 저 y가 I, es로 바뀝니다. 응? 네. 예시를 좀 쓰는 게 좋을까? 잠깐만. 2번 예시도 한번 알아봅시다. s로 끝나는 말. s로 끝나는 요런 소리로 끝나는 말 아무거나 하나 대봐. 그래. 그러면 teach는 끝에 어떻게 붙여? es로 붙여. 이해됐어요? 네. 지금 책에 있는 거에서는 fix는 무슨 뜻이죠? 고치다. 물건 고치는 거 fix. 그러면 끝에 es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brush는 s를 어떻게 붙여? es로 붙인다. 이해됐을까요? 네. 이건 끝이 어떤 소리로 끝날 때? 새는 소리. 이렇게 새는 소리로 끝난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 네. 끝날 때 s를 어떻게 붙여요? es로 붙입니다. 자, 3번 끝이 자음 y로 끝나는 경우. 중요한 건 모음 자음이 아니에요. 자음 모음이죠. 여러분들 자음 모음 나눌 수 있어요? 파닉스? 모음을 알면 나머지는 다 자음이죠. 그러면 자음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요 5개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Y와 W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자음 y로 끝나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y가 어떻게 바뀌어? I, es로 바뀐다. 예시 한번 볼게요. study. study는 원래 dy로 끝나죠. 그럼 study는 어떻게 바뀌어요? y가 i로 바뀌고 es. 자, 여기죠. 여기 잘 보세요. 자음 y로 끝나면 여기를 ies로 붙인다. 소리는 어차피 studies예요. 네. y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이 소리가 나버리죠. 자음인데 i처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바꿀 때는 y가 i로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울다. 뭐 있죠? cry. 이것도 어때요? 자음 y로 끝났죠? 네. 그럼 어떻게 바꿔요? ies.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자음 y가 ies로. 이해됐을까요? 네. 일단 선생님이 조금 뭐 더 설명할 거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씩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네. 근데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죠? 자, 네. 요거 쓰시던지 사진으로 찍던지. 참고로 예시까지 묶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 여기가 3번, 요렇게가 1번이, 이게 1번이죠? 요렇게가 1번입니다. 사진작가 또 나오셨어요.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정리한 오늘 숙제는 뭐냐면 복습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집에서 2번 써와야 돼. 앞에 우리 했던 것 포함해서. 차분히. 그리고 설명하기를 꼭 엄마한테 해야 돼. 오늘 이거 배웠어요. 알겠지? 네.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그냥 외워서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걸 보면서 말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도서관 하면 요거 많이 잡아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쵸? S 안 붙이면 S 붙이는 것들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 룰을 다 설명해 주진 못하죠. 1대1로 할 때는 원래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틀린 부분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고쳐주잖아요. 설명해 주면서.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선생님이 고쳐주더라도 맞아. 맞아. 여기를 이렇게 썼어야지.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좋았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야 될 건 present simple에서 s 붙이는 룰인데 아무 때나 붙입니까? s가 언제 붙죠? s를 언제 붙여줘야 돼요? s가 언제 붙냐고. she, he, it.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third person singular, third person singular, third person singular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 어려워요. 3인칭 단수라고 표현은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3인칭 단수란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1인칭은 누구야? 그럼 1인칭 단수는 I, 2인칭 단수는 you. 그럼 나, 너 빼고 한 명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겨? 동사 S 붙인대. 왜 붙여? 이유 없어.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죠? 여기까지 복습 됐습니까? 네. 네거티브 만드는 거는 스킵해도 되겠죠? 앞에 don't, doesn't 붙이는 거.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 걸로. 퀘션도 여러분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 해볼까요, 퀘션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까 했던 문장. She plays 비디오. tennis. 자, 이게 affirmative예요. 이걸 퀘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단어를 놓는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네. 안 납니까? 아니요. 우리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영어는. 네. 어떻게 한다고? 누가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뭘 가지고 했는지, 이 순서대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단어를 놓는다고 했죠. 네. S는 C이다 또는 S는 O를 가지고 V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쵸? 이게 뭘 기준이냐면 affirmatives. 일반적으로 하는 문장.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평서문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보통의 말이에요. 보통의 말. S가 verb 하다 이런 표현은 이 순서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question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궁금한 거지. 궁금하니까 뭘 만들어? 질문.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의문문. 의문문. 좀 어렵죠? 질문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궁금해요.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궁금한데? 그러면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넣을까? 자, 다시. 동사를 첫 번째.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그 여자아이가 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lays. 그러니까 테니스를 쳤다. 뭐 그러겠죠. 테니스를 플레이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순서대로 떠오른 거야. 생각이. 근데 궁금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그녀는 테니스 쳐요. 그거 하는가? 하냐?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테니스를 치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 해, 안 해? 이게 궁금하다고. 뭐가 궁금하다고? 그거 하는 거야? 해! 또는 안 해? 하나, 안 하나?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해. 테니스 치는지 안 치는지가 궁금해. 그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해? 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테니스 쳐? 이거 우리말이라 좀 어려운데, 우리말은 어때? 그녀는 테니스 쳐. 이러면, 테니스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말 어때? 그 여자아이 테니스 쳐? 이게 끝을 올리면 질문이 되죠. 네. 아빠 밥 먹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말은 아빠 밥 먹었어? 이건 뭐야? 물어보는 거죠. 우리말은 일반 보통의 문장이랑 궁금할 때 쓰는 의문문이랑 어때요? 거의 같은데 뭘로 구분하죠? 높낮이로. 엄마 집에 들어왔어. 이건 뭐야? 큰일 난 거지. 엄마 집에 들어왔어. 숙제 검사할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집에 들어왔어? 이건 뭐야? 엄마 집에 들어왔어?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지. 엄마 집에 들어왔어? 다행이다. 빨리 숙제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
우리말은 그래서 끝을 올리는 걸로 의문문을 만들죠. 네.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높낮이. 아니, 순서.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했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does 했니? does 했어? 그 다음에 does she. 자, 이 s 붙이는 거는 third person singular에서 s 붙이는 거는 맞죠? 이 s를 물어볼 땐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붙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퀘션을 만듭니다.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지는 말고 왜 does로 시작했을까? 그건 의문문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 궁금할 때 만들어. 뭐가 궁금해? 해, 안 해? 해, 안 해? 이게 궁금하죠? 네. 그치?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말을 앞에 붙여주는 거야. 하냐? 이렇게. 하냐? 하냐? 테니스 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궁금한 말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고 싶을 수 있죠. 테니스 어디서 쳐?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할까?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 그렇지. 어디서? Where?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어디서 치는 거야? Where does she play tennis? 그럼 어떻게 돼?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어디인 거지. 제일 궁금한 걸 앞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어? 네. 자,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땐 제일 궁금한 말을 맨 앞에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 맞춰 쓰면 돼요. 되겠어요? 네. 자, 예문을 몇 개만 더 만들어 봅시다. 아니, 여기 있는 거 그냥 써 봅시다. 퀘션이 어디냐면, 유닛 3, 그쵸? 유닛 3. You ride a bike. 무슨 말이죠? 너는 자전거. 너는 탄다. 자전거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자전거를 가지고도 있고, 자전거 뭐 이렇게 타고 다니니? 지금 탄다가 아니라, 그럼 뭐 자전거 탈 줄 아나?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자전거 타니 평소에? 이런 질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퀘션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Does you ride a bike? 자, 일단 궁금한 게 뭐야? 너 자전거 타냐? 타, 안 타? 타, 안 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제일 먼저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 안 해? 해, 안 해? 그래서 do로 시작합니다. do 하고 물음표가 되면 이거 너 해? 충청도 말로 하면 혀? 아니요. 자전거 혀? 자전거 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냐? 라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해? Do you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너 자전거 타? 우리말로. 제일 궁금한 말을 앞에 넣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 우리말이라 어렵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너 해, 안 해? 너 자전거 타, 안 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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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기. 너 자전거 타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또 뭐 있어 볼까요? 뭐 예문이 많지 않네요. 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he, has a car.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있어? 있어? 진짜?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해요? does. does 하고 끝에 가서 물음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뒤에 does he has예요, have예요? 여기 있는 s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잖아. Does he have a car? 이렇게 만들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앞에 딱 넣으면 돼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뭐야? 궁금한 거. 있어? 차 있어? 차 가지고 있어? 이게 제일 궁금한 거지. 알았어? 그래서 does 이러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안 가지고 있어? 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요렇게 만들 수 있다. 연습 다 됐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연습 됐죠? 의문문. 그 다음 의문문에서 answer 체크해 볼게요. 우리말이랑 좀 다르지요? 의문문의 answer 연습은 봅시다. question이랑 뭐 그냥 할게요. 오케이? 네.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yes or no. yes라고 대답할 때랑 no라고 대답할 때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말과 완전히 달라요. 뭐가 있냐면 사실은 do나 does로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근데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잘 봐봐. 좀 어려운 표현인데 책엔 안 나왔고 여러분들 이미 아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 봐봐. 테니스 치니? 라는 질문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혹시 테니스 안 치니? 안 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does가 doesn't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Doesn't she play tennis? 그러니까 걔 테니스 안 치니? 그러면 우리말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이렇게 물어보는 것의 우리말의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 밥 먹었니? 와, 너 밥 안 먹었니? 다르죠? 네. 자, 상상해 볼게요. 나 지금 밥을 먹어서 배가 볼록해. 어? 난 지금 배불러. 자, 질문합니다. 밥 먹었니?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대답해요? 네, 먹었어요. 우리말로 밥 안 먹었니? 아니요,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라고 말하죠. 어허? 네. 너 밥 안 먹었어? 그러면 아니 먹었는데요? 아니 먹었어요. 아니? 아니요?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영어는 이 질문과 이 질문의 거의 뜻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느낌만 다르지 뜻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나 이렇게 질문하나 대답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 밥 안 먹었니? 라고 해도 네, 먹었어요 라고 말해. 좀 어색하지? 안 어색해? 너 게임 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너 게임 안 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우리말은 좀 이상하죠? 근데 영어는 질문의 의도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나 요렇게 질문하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요렇게 물어볼 때나 요렇게 물어볼 때도 영어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만약에 그걸 했잖아? 그러면 yes, 주어, do 또는 does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Yes, I do. Yes, you do. Yes, we do. Yes, they do. 또는 Yes, he does. Yes, she does. Yes, it does. 오케이? 네. 근데 no라고 대답하면 no. 그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받을 거고 어떻게? No, I don't. No, you don't. No, they don't. No, we don't. 또는 no, he doesn't. No, she doesn't. No, it doesn't.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나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oes로 할 수도 있지만 doesn't로 할 수 있고 do로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있어? Don't you ride a b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Don't you ride a bike? 자전거 안 타니? 근데 자전거 타는 학생이야. 난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자전거 안 타니? Don't you ride a bike? No. 그럼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야. 뭐라고 대답해? No. Yes, I do. 그럼 내가 타는 사람인 거야. 이해됐어? 내가 자전거를 타면 그냥 Yes, I do야. 안 타면 No, I don't야. 그러면 don't you ride a bike랑 Do you ride a bike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야? 같은 질문이야. 우리말은 같아 달라. 너 자전거 타니? 라는 거랑 너 자전거 안 타니? 라는 질문이 뜻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말은. 다르죠. 하지만 영어는 받아들인 입장에서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다. 네. 그에 대해서 요거 answer 연습 다 돼 있나요?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지금 이제 유닛 4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책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 시험도 좀 볼 겁니다. 단어 공부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주간 안 했습니다. 그쵸? 네. 나름 행복했나요? 네. 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단어도 그냥 외우고 단어 시험보다는 선생님이 혹시 단어를 쉽게 외우거나 단어의 특징이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쓴 거 노트 몇 번? 노트 2번. 다 쓴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뭐 해야 돼요? 설명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present simple 있었죠? 숙제 present simple 문장 딱 10개 만들기. 여기는 표현할 때 뭘 찾으라고요? 루틴이 있는 상황들. 나의 습관, 가족의 습관, 애완동물의 습관 또는 변하지 않는 법칙 뭐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거 문장 몇 개? 간단하게 문장 10개 만들고요.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퀘션 바꾸는 거 있죠? 퀘션 바꾸는 거 A&Q 여러분들 하죠? 이 문장에 대한 퀘스천 문장 똑같이 같이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개 만들면 이제 거기에 do나 does를 이용해서 의문문으로 바꾼 연습까지 해올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 네.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던 것들 복습 정도예요. 짐 싸자. 과제를